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요가 말고 뭐라도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표지를 보면은 표지엔 그림이 굉장히 낯익어서 저의 팬분들이 막 연락을 주셨어요.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간다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같은 그 작가님이 디자인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어쨌든. 그랬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육아 말고 뭐라도 했더니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족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창업.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들이 엄마가 주도하는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곳에서 만난 6명의 엄마들 뭉쳐서 창업을 성공했고 그 창업을 성공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부럽고 멋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창업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6명의 엄마들이 평범한 아이 엄마에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게 꿀팁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밑줄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이트라든가 정말 중요한 정보는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 댓글에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앳 홈 김혜송 대표님은요. 처음에 신혼집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 집 사진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글을 썼대요. 근데 이 글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노출이 되면서 수많은 방문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방문해서 우리 집 가구나 소품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인테리어, 그 중에도 홈 스타일링,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예쁘게 하는지 침구, 쿠션, 처음에는 쿠션 사업을 먼저 하셨대요. 단 이 사업을 할 때 조건을 달았대요. 어떤 조건? 일단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1년 후에 수익이 내가 예전에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 나오면 이 일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시 회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해서 사진을 보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집을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 이거 스타일링을 해주는 회사로 성장을 해서 원래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대요.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 경험을 살려서 창업을 하신 거죠. 여기 추천의 글에 김수영 작가님, 제가 좋아하는 꿈 전도사 김수영 작가님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년 전 강연을 마친 후 한 여성분이 떨리는 목소리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아줌마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수영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왜 평범한 아줌마죠? 네? 아무도 당신을 평범한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평범한 아줌마라고 본인의 한계를 긋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한계를 만드는 것, 이거를 다 꼬집어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시적인 현재 상태를 마치 자신의 영구적인 정체성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랑 내 정체성과는 다르다. 라고 엄마라는 건 위대한 스펙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로잉맘 대표 이다랑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분만도 모유수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고 엄마가 되면 모성애가 마구 샘솟아서 잠을 안 자도 짜증이 안 나도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다. 나만 바라보며 우는 아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고 모성을 매일 의심하게 됐대요. 그래서 엄마가 되기 전에 이분이 부모 교육인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엄마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막상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그쵸. 이게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엄마란 역할이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으면서 초조했대요. 어떻게 하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사이버 상담사라는 걸 구하고 있었대요. 우리 구독자분, 우리 공주님 중에서도 아마 상담 관련 전공을 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사이버 상담사를 여성가족부에서 가끔 구한대요. 좋은 팁이죠? 집에서 3-4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해 위기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사들과 갖는 사례 회의에 참석을 하면 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포대기 업으면서도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SNS 계정을 만들었대요. 그로잉맘 이란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성장하는 엄마라는 뜻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맘이 엄마도 되고 마음도 되는 거예요. 멋지다. 그죠? 그로잉 잘하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밍은 이렇게 그로잉맘 하면 누가 딱 봐도 아 뭔가 성장하는 엄마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되고 컨텐츠와 일관성이 있고 너무너무 멋진 네이밍 같아요. 자, 이분은 콘텐츠에 대해 전혀 모를 때라 SNS 특성도 잘 몰랐고요. 그저 그로잉맘이란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계정을 만들었대요. 그냥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읽는 사람이 생기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한동안은 나 말고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뭐 글을 써야 되는데 창피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부끄러워요. 남들 보면 어떡하죠? 남들 욕하면 어떡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얘기하죠. 나 말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 나 말고 아무도 안 봐요.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처음 올린 게 닭발 요리였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댓글도 없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상담을 전공하신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나갔는데 아이가 막 바닥에 드러눕고 막 떼를 쓰고 이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하지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상담사 엄마의 아들도 이러고 별거 없으니 엄마들 힘내세요 라는 글을 남겼대요. 농담 반 진담 반을 올린 이 글에 엄마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로잉맘님도 같은 전문가도 그로잉맘님 같은 전문가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니 왠지 마음이 놓여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막 잘하는 척 나는 완벽한 척 한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이렇게 막 드러눕는다. 이걸 하니까 엄마들이 더 위로를 받고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엄마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컨텐츠로 뭔가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분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기록을 하라고 대답한대요. 우선은 흩어져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 일상 이야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소한 일상이 직업이 되고 창업의 아이템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스킨케어 론칭 행사, 미술관, 전시회, 키즈 카페 등 부모가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기획하고 설득했대요. 처음에 이제 정규 강좌를 오프라인으로 만들었을 때 첫 학기에는 신청자가 3명, 4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지점마다 수강자가 3명, 4명밖에 안 되는데 폐강을 할까요? 했는데 아니라고. 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기자가 계속 있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됐대요. 1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사람이 없어요. 창업 지원 사업과 경진대회 문을 꾸준히 두드려서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 벤처 캠퍼스, H 온드림 펠로우 이런 그런 육성 사업의 기관들에서 선정이 되면서 창업 자금,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님들, 왕자님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창업 지원 사업과 경진대회를 통해서 하면 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에 필요한 회계, 세무, 노무 관련 지원에서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유통 이런 다양한 영역에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크다. 그리고 여성 창업가의 경우 더욱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많으므로 한 번쯤은 꼭 지원해 보기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여성 창업가들만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 다 뽑는 데도 해보고 안 되면 여성만 뽑는 데도 해보고 하니까 기회가 되게 많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의 일부인 아이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택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재밌죠? 율립이라는 천연 립스틱을 만든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이 립스틱 사진을 딱 본 순간 저거 내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분명히 본 광고 같았어요. 왜냐면 그 디자인이 기억이 나거든요. 블랙과 화이트로 된 되게 예쁘고 럭셔리한 립스틱이었어요. 이분은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입 주변이 민감하고 여기가 막 트러블이 나서 피부과에서 립스틱을 아예 쓰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딴 화장은 다 안 해도 되는데 립스틱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뭐 피부도 중요하고 눈썹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색깔이 없으면 정말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장 딴 것도 많이 안 한대요. 스킨케어 선블록만 하시는 분인데 립스틱은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해서 립스틱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화학색소 계열 완전히 배제하고 100% 천연 유래 성분과 미국 농무부 인증받은 유기농 원료, 영국 토양협회 인증 원료로 제조한다는 원칙을 세웠대요. 대단하죠. 자, 립스틱 심지와 패키지, 이걸 포장하는 상자 등 아무리 그런 물량을 최소로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손에 쥐고 출발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업체 제작 비용 의뢰할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한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템만 가지고 자본을 받아서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의 대중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 1000명이 나한테 조금씩 그렇게 돈을 대는 방식이에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무명 작가가 텀블벅 출판 프로젝트로 150만 원을 모금해서 200부를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대요. 이 소박한 목표는 1292명 그리고 2천만 원 넘게 후원을 받으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책을 내는데 150만 원 모금해서 200부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지원을 받은 거죠. 글을 잘 쓰시는 분, SNS를 통해서 어떤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쓰면 좋겠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역시 그렇게 시작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뭔가 되게 예쁜 걸 사려고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하는 제품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금이나 사무 공간을 지원받기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서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화장품으로 어떻게 성공할까를 하다가 아마존에 입점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요즘 아마존에 입점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마존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거기다가 왕창 보내놓고 거기서 알아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온라인 마켓보다 더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시스템을 모릅니다. 거기까지. 자, 경기도 FTA 협회와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함께 교육할 셀러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딱 봤대요. 그래서 경기도와 아마존 글로벌 셀링 그런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막 눈을 뜨고 찾고 검색하고 진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화장품을 런칭하게 됐고 앵그리 로즈라는 컬러
립스틱이 아마존스 초이스를 달게 되었대요. 진짜 멋지다. 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모아가지고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텀블벅, 와디즈, 크라우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거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가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템만 좋으면 이제는 돈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아트상회라는 디자이너 김미애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애씨, 명함 만들 건데 좀 괜찮게 하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브로셔가 필요한데 디자인이 괜찮으면 가격이 비싸고 싼 곳은 디자인이 엉망이고 아주 죽겠어요. 이런 부탁을 많이 받다 보니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 아트상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너 디자인 잘하니까 나한테 소개 좀 해줘. 나이에 해버렸대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터넷 카페 자연주의 출산 가족 모임도 하셨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도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뭐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엄마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를 하게 됐대요. 비슷비슷한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엄마들을 위로하는 방송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1,000만 원의 지원금도 따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열심히 본 게 지원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여러분 영상 아마 이거 보시면서 계속 적어야 돼요. 아, 이런 기관에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 사업 그쪽 여러분 통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팟캐스트 오픈하시고 지원금 따내시고 하면 되죠. 되게 신나게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콘서트라는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콘서트 제목에는 엄마를 딴 맘과 껏을 넣었대요. 마음껏. 그래서 마음도 되고 엄마 마음도 되고 이중적인 의미로. 자, 이거는 지원 사업을 또 도전했대요. 자, 어디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마이 리얼 콘서트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서 밤새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포스터도 막 만들어가지고 기획하고 해서 와, 여기 이제 패스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콘서트도 열었다고 합니다. 멋지다. 진짜 멋지죠. 자, 그래서 이 아트상회 김미애 대표님은 7살이 접어든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일하는 시간은 최대 5시간을 넘기지 않고요. 스타트업 기업과 일할 때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거나 크라우드 펀딩이 끝날 때까지 결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월 매출이 일정하진 않지만 창업 이후 지금까지 월 평균 500에서 6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나갈 일이 없으니까 매출이 곧 순수익이 된다고 해요. 요즘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로고 만들기 프로그램, 마음에 맞는 디자이너 찾기,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이 주소가 다 영문으로 써 있으니까 제가 댓글로 다 모아서 이런 사이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코코아 그룹의 김성 대표님. 자, 김성 대표님은 엔잡러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약간 한 가지만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고요. 강사들의 이제 강의를 연결해주는 일, 번역 에이전시도 하고 있고요. 아기용품을 수입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일까지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단녀로 남기 싫어서 스스로 워킹맘의 길을 찾다 보니 어느덧 엔잡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분 임신을 하고요.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앞두고 회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상무가 방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전에 했던 업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AS 센터직을 권했대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있던 자리 누군가로 채워졌고 회사에선 다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그 일을 그만 안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나는 AS 센터에서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맡기니까 그냥 그만두고 복직이 아닌
창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양말 정말 예쁘고 괜찮은 양말을 알게 되어서 미국 본사에 연락을 해서 당신 회사에서 만든 양말의 빅팬인데 수입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팔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트를 만든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사이트도 만들고 막 이름도 만들고 막 쇼핑몰 호스팅 업체 식스샵이라는 곳에서 6분 만에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막 사업자 등록, 도메인 등록하고 사이트 만들고 브랜드 로고 만들고 이걸 다 하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싫다고. 이렇게 작은 기업, 신생 기업과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양말 브랜드랑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최소 주문 수량이 너무 컸대요. 원래 이런 거 공장 주문하거나 이러면은 엄청난 수량을 보내죠. 재고 부담과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대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여서 당신이 제시한 수량은 금액이나 수량 면에서 부담이 된다. 혹시 괜찮다면 샘플로 조금씩 수입해서 일단 팔아보고 잘 나가는 모델은 그때 당신이 제시한 최소 주문 수량에 맞춰 주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점 수입원까지 요청했대요. 내가 독점으로 한국에서만 당신들 제품을 팔겠다. 진짜 멋지죠. 브랜드를 내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코코아그룹의 김성 대표님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3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10가지 직업에서 각각 30만 원씩 월 300을 맞출 수도 있는 법이다.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엔잡너가 나에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스타트업 캠퍼스에 참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이트도 제가 댓글로 남겨볼게요. 여기 분들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베베템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양효진 대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아이와 함께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잠자는 시간,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실력이다. 어느 벤처 투자자가 그랬다. 꿈을 꾸는 것도 실력이라고. 꿈을 꾸는 용기도 실력이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도 실력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중력과 인내가 진짜 실력이라면 내 꿈도 실현되리라 믿는다. 자, 이렇게 지원 사업에 떨어져도 계속 포기하지 않았대요. 전국적으로 열리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서울권은 경쟁률이 높아 친정 근처인 대전으로 신청했다. 머리도 좋으세요. 그죠? 서울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지방으로. 주변 창업자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5개년, 10개년 대한 사업 계획, 최대한 허황되지 않게 작성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유의미한 숫자들, 통계를 많이 본 거죠. 그걸 잘 정리하고 강조할 부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원받게 되었고 추가 지원도 받게 됐고 세무사,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베베템 양효진 대표님은요.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도와주는 도구도 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안내하고 있어요. 슬랙. 이거는 오늘 일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봇, 로봇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 세 번째는 트렐로. 네 번째는 행아웃. 행아웃은 화상 통화로 그룹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직원들이 다 한 명은 호주, 오스트리아, 한 명은 인천, 한 명은 서울에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사업과 창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보면요. 나도 막 하고 싶다. 나도 내 아이템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볼까라고 가슴이 막 뛸 수 있어요. 육아 말고 뭐라도 해보자. 오늘 우리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